이거는 진짜 잘 기억하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형 당뇨를 진단받기까지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말해보려고 해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지체 없이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진짜 무조건.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랑 2형 당뇨가 나뉘어져요. 2형 당뇨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으로 이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반면 1형 당뇨병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전혀 분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 몸에 있는 췌장을 대신해서 인슐린을 투여를 해서 혈당을 해야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보통 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1형 당뇨병이에요. 1형 당뇨. 이제 보통 소아시기에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불려왔는데, 사실 1형 당뇨는 소아뿐만이 아니고 어느 연령대라도 발병할 수 있어요. 저도 2년 전, 2021년 6월에 제가 32살 때 처음 진단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아에만 걸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소아당뇨라는 단어보다는 1형 당뇨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명칭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1형 당뇨 제가 직접 겪었던 증상들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제가 진짜 혼수 상태 직전에 다행히 응급실에 가가지고 살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보통 근데 이 과정들이 1형 당뇨병을 그러니까 진단받으신 분들의 보통의 과정이에요. 제가 겪었던 증상들은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이제 그 증상들을 지나오다가 이제 이 호흡곤란 뭐 이런 거를 케톤산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케톤산증에까지 와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다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각종 치료를 받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인슐린 투여하는 방향으로 치료의 방향이 결정되는 게 1년의 과정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1형 당뇨에 안 걸리시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라도 저도 정말로 제가 걸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1형 당뇨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하루빨리 인슐린 치료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일단 그 날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케이스는 결국에는 케톤산증까지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저는 진짜 난생 처음으로 응급실도 가보고 중환자실이란 곳을 처음 가봤어요. 저는 중환자실 보통 큰 사고를 당하거나 정말 심각하게 아파서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이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맨정신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심한 상황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케톤산증이란 거는 제 몸이 포도당을 이용을 못하고 그 대신 지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그래서 그 지방을 대사하고 나면은 각종 케톤체들이 생성이 돼요. 근데 그 물질들이 체내에 이렇게 쌓이면 이제 체내가 이제 환경이 불안정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해지면 혼수 상태까지 가고, 이제 정말 안 좋은 상황일 경우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케톤산증이 오시기 전에 가시는 게 최고. 아니라면 정말 호흡곤란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숨이 되게 차요. 그때는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대로 주무시면 안 돼요. 그날이 2021년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 근처에 맛있는 만두집이 있어가지고 만두를 맛있게 먹고, 점심으로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좀 잤어요. 그때쯤에 유독 졸리기도 했어요. 많이 식곤증도 심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친척 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쭈꾸미 볶음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은 이제 배부르기도 하고 저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니까 같이 갔어요. 저랑 아들이랑 이제 친척 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가기 전부터 속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먹었어요. 이제 뭐 묵사발도 나오고 밥도 나오는데 묵사발은 거의 그냥 진짜 밥 공기 하나 요 정도 먹고 그리고 밥은 한 공기도 못 먹었어. 반에 반 공기 그 정도 먹고 이제 동생하고 아들이 먹는 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미식거리고 머리 어지럽고 제가 운전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버티다가는 도저히 운전을 해서 집을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이제 그냥 가자 우리 나 진짜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근데 동생도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것 같은 거죠. 표정이 막 얼굴 하얗게 질려 있고 막 이러니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체한 적도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 집이 4층이에요. 이제 저희 가족이 다 쓰고 있는데 4층인데 계단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평소에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날따라 진짜 더 숨이 차가지고 4층으로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막 헉헉헉 쉬면서 집에 겨우겨우 왔어요. 근데 남편 이제 거실에 있고 제가 이제 거실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누웠어요. 그냥 조금 버티면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막 누워있는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돼. 그리고 남편도 제 모습이 이제 그러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응급실을 가재요. 난 아니라고. 어차피 우리 내일 월요일 날 이제 내과 가기로 했으니까 검사를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도저히 이제 남편이 아니었던 거죠.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왔을 때 그래서 응급실을 계속 갔어요. 근데 응급실에 이제 호흡 곤란으로 갔죠.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숨이 자꾸 차다. 하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딱 대보시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나 괜찮다고 집에 가자고 그랬는데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나 봐. 이제 이 시간들이 좀 길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소변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응급실에서 지금 빨리 저희 침대에 누우라고 진짜 이러셨어. 침대 빨리 누우시라고. 그래서 어리둥절하면서 누웠죠. 근데 저 딱 그러시는 거예요. 당뇨인 거 몰랐냐고. 근데 몰랐다고. 근데 혈당이 600이래요. 근데 600도 그 600이 아니라 너무 높아가지고 더 이상 찍히지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네? 놀랬죠. 당뇨? 왜냐면 저는 건강검진을 거의 매년 했는데 당뇨였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뇨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당뇨래요. 이 정도는 당뇨일 수밖에 없대.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해 보시더니 이렇게 막 뭐라 말씀을 하시더니 케톤산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말도 잘 못 듣고 그냥 빨리 중환자실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계속 당황스러운 거예요. 중환자실? 갑자기? 어찌어찌 근데 엄청 빨리 진짜 중환자실로 갔어요 막. 근데 중환자실 가자마자 환자복으로 일단 갈아입고 양쪽 손에 링겔 맞고 기저귀 차고 왜냐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기저귀도 차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 진짜 누워가지고 침대 까딱까딱 하는 것도 간호사 쌤들이 해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첫날은 그냥 멍했어요. 뭐 아무것도 못 챙겼고 핸드폰도 못 챙겼고 어차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막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면회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날이 왔어. 면회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링겔만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다음날 면회가 안 되는데 조금 슬펐어. 왜냐면 남편이 엄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응급실 갔다가
바로 중환자실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인사하고 뭐 그럴 게 없었어요. 정리할 것도 없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3일째 면회가 그래서 3일째 면회를 했어요. 이제 남편이 왔는데 진짜 이 남편은 그 전에 이제 의사쌤을 만났나 봐요. 이제 의사쌤이 이제 1형 당뇨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확한 진단은 아니었고 이 증상들로 봐서는 1형 당뇨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듣고 남편이 왔는데 저를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 보니까 막 울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고 싶어서 울었던 거고, 근데 남편은 그동안 3일이니까 1형 당뇨병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나 봐요. 근데 이게 막 합병증이 올 수 있고, 그러면 뭐 심장도 망가질 수 있고, 눈도 안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안 좋은 얘기들만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결론은 이제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막 우는 거야. 병원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지금도 죄송한 게 진짜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중환자실에. 근데 그때 다 같이 면회인데 저쪽 끝에 계시는 분은 막 췌장암이셔가지고 거의 의식도 없으시고 막 이런데 저는 그래도 물론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정신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막 둘이 울고 있는 게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뭘 우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금방 끝났어요. 그렇게 남편이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병인 것 같다.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처치를 받고 3일 만에 이제 일반 병실로 가서 며칠 더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그날이에요. 지금 이제 울컥하다가 설명이 끝났는데 어쨌든 그게 저의 이제 진단 날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진단받기 전에 겪었던 증상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말이 길었죠? 이거는 진짜 잘 기억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짜 당뇨에서 대표적인 증상인 다갈다뇨. 제가 5월부터 그 전부터는 잘 기억이 없고 5월부터 살짝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래서 원래도 물을 많이 먹는데 그때 진짜 그 2리터 병 있잖아요. 그거를 집에 저희가 물을 사다 먹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끓여 먹는데 물을 그 전에는 이제 이 증상이 없을 때는 그 2리터 6개를 사오면 이제 둘이 먹으니까 일주일 이상 그래도 갔거든요. 근데 진짜 하루에 그 2리터 한 병, 두 병을 거의 진짜 2리터 넘게 마셨어요. 물을 저 혼자. 그러니까 거의 막 자다가도 먹고 그냥 있으면 먹고 계속 먹고 근데 먹은 만큼 화장실 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당뇨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제 주위에 어느 사람도 전혀. 제가 나 요즘 물을 많이 먹는다. 근데 좀 더워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당뇨라는 건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진짜 평소 대비 물을 진짜 많이 먹었다는 거. 2리터 넘게. 그리고 화장실도 그만큼 많이 갔어요. 자다 깨서 화장실도 가고 되게 불편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체중 감소. 근데 이것도 사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워낙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었나
그때 남편이 저를 살을 뺀다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배드민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배드민턴 그 강의를 다녔어요. 그 수업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배드민턴에서 살이 빠졌나 보다. 평소에 운동을 워낙 안 했으니까. 그냥 배드민턴에서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한 3, 4kg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워낙 쪘었고 또 운동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그냥 운동에서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렴. 이건 여자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렴이 어느 순간 생겼는데 제가 결혼 그때가 8, 9, 10, 11, 3년 차인데 그 전에 지렴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지렴이 생겨가지고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병원에서 약국에서 파는 아이오딘 그 약이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거라도 전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 응급실 가기 전날 토요일 날. 근데 그때 병원에 갔는데 되게 심한 거예요. 뭐랬더라? 뭐 하여튼 뭐가 있었어. 까먹었어요. 근데 흔한 지렴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렴이 생길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잘 씻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소변 검사를 하는데 혈당이 3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뭘 먹고 왔냐? 당뇨가 있냐? 그래서 당뇨 없다. 당당하게 말했죠. 뭘 먹고 왔냐요? 먹은 거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요구르트 한 병을 먹고 왔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도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과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라. 그래서 월요일날 예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렴이 있었어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잠시만. 눈이 흐려져요. 시야가. 제가 원래도 눈이 안 좋긴 해요. 난시가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이게 난시는 어쨌든 이제 좀 흐려 보이는 건데 원래도 흐려 보이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눈이 진짜 이렇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 찍을 때도 가끔 이렇게 찡그리는데 이거는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안경 쓰는 거 워낙 불편해서 약간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근데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난시도 이렇게 눈을 맞추는데 그럼 웬만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맞춰지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눈이 너무 안 보인다. 눈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당뇨 증상인지 몰랐죠? 이거는 찾아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몰랐어. 이게 왜 흐려지는지 몰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그 케톤산증인 줄 알고 이제 1형 단계 진단을 받고 나서 증상이 나타난 거긴 한데 탈모. 이거 진짜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머리숱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탈모가 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이때 말고 아기 낳고 100일 지나서 탈모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보통의 여성분들이 많이 겪는 탈모 시기이기도 하고 그것도 때가 지나니까 또 잘 나더라고요. 잔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1형 단계 진단 받고 퇴원을 했는데 머리가 막 우수수 빠지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빠지는 거예요. 출산하고 나서보다.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이러다 대머리 되는 거 아니냐고 탈모 여기 막 빵꾸 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머리에 있는 뿌리도 이제 영양 성분을 포도당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됐던 거죠. 포도당을 못 쓰니까 우리의 몸이 세포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축적이 되고 하다가 이제 영양을 못 받은 뿌리들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혈당 조절이 되시고 이제 잘 하다 보면 영양을 잘 섭취하다 보면 다시 탈모는 없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는 이 5가지의 증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제 입원을 했을 때 치료를 받잖아요. 이제 5일 동안 입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어느 정도 이제 더 조절을 하면 안정기가 와요. 그럼 그때 아니다.
자갈 단요, 체중 감소, 눈이 흐려짐, 지렴은 진짜 입원 기간에 제가 5일 입원을 했어요. 싹 사라져요, 진짜. 목마른 것도 없어지고, 이게 그만큼 많이 안 마시니까 화장실도 덜 가고, 진짜 지렴이 되게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싹 사라져요. 그리고 눈이 흐려지는 것도 싹 사라져요. 너무 신기한 게, 아, 진짜 우리 몸이 신기하구나라는 걸 느끼기로 했어요. 그래서 탈모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하여튼 근데 저는 이렇게 5가지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 증상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저는 뭐 이런 더워서 놓치고 운동을 해서 놓치고 여러 가지로 뭐 찾아봐도 없어서 놓치고 이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 무조건 병원을 저는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무조건 가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빨리 진단 받으시고 빨리 치료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진짜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일형 당뇨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절대 이 증상들 놓치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